1854년 2월 24일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 항구 개방을 두고 지루한 협상을 이어가던 때 군함 USS 맥케도니언에 있던 한 젊은 중위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라가의 부지사가 우리 장교들에게 말했다. 조약이 체결되면 일본 아내들을 얻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단, 일본 여성들은 코수염을 싫어하니 만날 때는 꼭 면도를 하고 오라는 당부까지 덧붙였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 미국 장교들은 일본 여성과 가정을 꾸리려 했던 걸까요? 1854년 페리 제독의 함대 방문 이후 가나가와 조약으로 일본은 강제로 개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몰려든 외국인들과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기묘한 사회적 풍경이 나타났는데요.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외국인과 일본 여성들이 맺는 일종의 계약 결혼이 빠르게 퍼져나갔죠. 외국인과 계약을 맺은 일본 여성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그들의 임시 아내가 되어 주었습니다. 식사와 세탁은 물론 통역과 안내까지 맡으며 생활 전반을 돌보고 성파트너 역할까지 해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오늘날 일본에서 볼 수 있는 렌탈 여친 서비스의 19세기 버전이라 할 수 있죠. 외국인들은 월 25달러에서 39달러만 지불하면 아내와 집 그리고 하인을 함께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임시 아내가 된 여성들은 한 달에 15달러에서 20달러 정도의 보수를 손에 쥘 수 있었죠. 그렇다면 임시 아내 역할을 맡았던 여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대체로 유광 여성이나 빈곤층 여성들이 중개인을 통해 외국인과 계약을 맺곤 했습니다. 임시 아내를 둔 외국인 남성들은 해군 장교나 상인, 외교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중에는 이미 본국에 아내가 있는 기혼자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결혼 계약은 1년에서 3년 정도로 조약항에 체류하는 기간에 맞춰 정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 남성과의 계약이 끝나면 곧바로 또 다른 남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영국과 러시아 해군은 이런 관행을 두고 불특정한 접촉을 하는 것보다 고정된 파트너를 두는 편이 성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게다가 본국의 혼인 규범이나 종교 의식에 얽매이지 않고 무거운 책임까지 피할 수 있었기에 많은 외국인 남성들이 기꺼이 일본 여성들과 계약을 맺었던 것이죠. 러시아 대공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는 회고록에서 1887년 무렵 나가사키에서 복무하던 당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료 장교들 상당수가 이미 일본인 아내를 두고 있었고 결국 자신도 결혼을 결심해 작은 집을 마련한 뒤 아내라 부른 여성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그는 그 과정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 황실로부터 공식적인 초대를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비록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였지만 그는 일본을 떠날 때 임시 아내와 눈물로 이별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대공처럼 자신의 임시 결혼 경험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임시 남편들이 본국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의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의 풍습은 일기나 개인적인 편지 또는 제3자의 기록을 통해 전해졌고 유럽에서는 문학작품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입니다. 이 작품은 미군 장교 핑커튼과 결혼한 일본 여성 초초상이 겪는 비극을 다뤘고 존 루터 롱이 1898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마담 버터플라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작품 속에서 미군 장교의 임시 아내가 된 초초상은 남편이 떠난 뒤 금발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녀는 다시 돌아오겠다는 남편의 말을 굳게 믿으며 매일 항구에서 그의 귀환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이미 미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였죠. 그는 오히려 초초상의 아들을 데려가겠다며 찾아왔고 절망한 초초상은 결국 아들을 남편에게 보내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러한 작품 속 비극은 실제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19세기 말 나가사키의 다카라는 이름의 여성은 한 러시아 장교와 임시 결혼을 맺었습니다. 그는 주기율표를 창안한 과학자 드미트리 멘델레예프의 아들 블라디미르 멘델레예프였죠. 부대가 떠나고 얼마 뒤 다카는 그의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이 소식을 알리려 편지를 보냈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그녀는 수년간 부두에 들어오는 러시아 배를 찾아가 그의 귀환을 기다렸지만 그것은 헛된 희망에 불과했는데요. 블라디미르는 군에서 제대한 뒤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죠. 블라디미르의 누이인 올가는 회고록에서 블라디미르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 드미트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손녀를 위해 일본인 며느리에게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태어난 혼혈 아동들은 인종차별이 뿌리 깊었던 시대의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아버지의 국적만 부여되고 일본 국적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죠. 일본 구술사 연구에 따르면 나가사키 임시 아내들의 후손들은 혼혈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었지만 외국인 아버지의 사진을 일종의 증표처럼 소중히 간직했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버지가 떠난 뒤에도 사진과 돈을 보내왔다고 증언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연락은 끊겼고 결국 여성과 아이만 남아 가난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결국 나비 부인의 비극은 단지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낭만으로 포장된 그림자 뒤에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여성들과 그 후손들의 눈물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